We get the total ban on the total initiative relative to what we're going to do with more border patrol and more asylum officers. President Trump?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Look. 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대통령 토론 이후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말을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자기가 하와이 대통령 됐을 때래요. 하와이 대통령. 토론 중에 실시간 대통령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바이든은 입을 열자마자 대통령 될 확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That said, I too was on the phone throughout much of the debate with Obama world people, with Democrats, with people who are political operatives, with campaign operatives. My phone really never stopped buzzing throughout. And the universal reaction was somewhere approaching panic. But I can tell you it started minutes in. It started with the first couple of answers, and it has continued throughout the night from a,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o what do we do about this? And it involves very senior people in the Democratic Party, including elected officials, saying we have a problem. MSNBC와 CNN이 민주당 대통령이 토론을 못했다 그러면 진짜 못한 거예요. 특별히 MSNBC는 숨기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뉴스 방송국으로 미국에서는 유명하거든요. 바이든 정부에 따르면 바이든이 감기에 걸려서 토론을 못한 거라고 이유를 냈는데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토론 이후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e said he's the only president in a while who didn't have any troops dying anywhere in the world. Troops have, of course, died on his watch. He said he's put in a $15 per shot cap on insulin and Medicare. It's a $35 a month cap. He said it's a $200 cap on overall drug spending in Medicare. It's $2,000 a year. He said the border now has fewer crossings than when Trump was in office. That's generally not true. He said, or at least strongly suggested, unemployment was at 15% when he took office. It was actually 6.4. He said Trump wants to get rid of Social Security. Trump doesn't. He said billionaires pay 8.2% in taxes. It's much higher. He said Trump told Americans to inject bleach amid COVID. We know Trump made foolish comments about scientists studying disinfectant injection, but didn't frame it as advice to people. And Biden said the Border Patrol endorsed him. No, its union supported the border bill he supported. CNN이 바이든이 한 말을 팩트 체크했는데요. CNN은 원래 바이든을 심하게 대하는 방송국이 아니라 보고 있던 사람들을 놀라시켰고 이것은 민주당이 바이든을 대선 후보에서 밀어내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사인이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건가에 베팅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토론 후 바이든이 될 거라는 확률은 24% 떨어졌고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는 확률이 제일 높게 올라갔습니다. 베팅하는 웹사이트 말고도 게빈 뉴섬이 바이든 대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거라는 말이 제일 많이 뜨고 있는 말인데요. 게빈 뉴섬은 어떤 사람일까요? 게빈 뉴섬은 30년 전에 20대부터 캘리포니아 민주당 재벌들이 손으로 뽑은 정치인입니다. 뉴섬 가족이 특별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게빈 아버지는 억만장자 골든 게리의 친한 친구였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든 게리는 게빈 뉴섬을 어렸을 때부터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하고 30년 전부터 정치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돈을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면은 게리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LA를 방문하면 게리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이 가보는 곳인데 그 박물관이 게리 가족 이름을 딴 곳이고 LA에서 조금 위로 가면 게리 빌라라는 박물관도 있는데 그것도 게리 가족 이름을 딴 박물관입니다. 게빈 뉴섬은 2003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뽑혔고 36살에 100년 만에 최연소 시장이 되었고 시장으로 2011년까지 활동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캘리포니아 부주지사로 활동하고 2019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뽑혔습니다.
개빈 뉴섬의 정치 경력 동안 그는 많은 논란을 직면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을 때 자기 말대로 제일 친한 친구라는 사람 아내와 바람을 피워서 뭐 같은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 아내와 바람을 피우냐고 욕을 얻어먹었고,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큰 도시에 노숙자 문제가 진짜 심합니다. 부주지사 때부터 뉴섬은 노숙자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주지사가 된 후 5년 동안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에 240억 달러를 썼는데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자에 써야 되는 세금 돈 사람들이 많이 훔쳐갔습니다. LA는 노숙자를 수용하기 위해 한 명당 83만 7천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뭐 진짜 좋은 곳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돈이 어디 갔는지 알겠는데, 한 2년 전에 LA에 노숙자 주택 한 25개를 만든 거에 대해서 뉴스를 봤는데, 주택 하나에 50만 달러를 넘게 썼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완전히 깡통에 변기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는 주택이더라고요. 하나당 $10,000도 안 될 것 같은데 50만 달러를 넘게 썼대요. 그리고 작년 9월에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패스트푸드에 일하는 직원들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불에서 20불로 올려서 캘리포니아는 5개월 만에 패스트푸드 일자리 10,000개를 잃었는데, 패스트푸드 최저임금법에 식당 장소에서 빵을 만들면 최저임금을 안 올려도 된다는 면제가 있어서 개빈 뉴섬이 소유하고 있는 식당은 최저임금을 안 올려도 됐고, 뉴섬 정치 캠페인 기부자들도 최저임금을 안 올려도 된다는 소문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컸습니다. 최저임금을 20불로 올리려면 올리지 왜 장소에서 빵을 만들면 면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이유와 LA 같은 큰 도시에 늘어나는 범죄 때문에 개빈 뉴섬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제일 인기 없는 주지사 중 한 명인데,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밀려나면은 민주당이 이 사람을 후보로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17년 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주지사 된 후 범죄 같은 게 훨씬 많이 늘어났고 살기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미국 정치에는 돈이 밀어주면 다 된다는 말이겠죠. 개빈 뉴섬 말고 민주당 후보로 뜨고 있는 다른 이름은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부인 미셸 오바마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부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가 몇 달 전부터 한 말인데, 제 생각에는 개빈 뉴섬은 트럼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미셸 오바마는 그래도 바이든이나 뉴섬보다 트럼프를 이길 찬스가 높은데, 미셸 오바마는 전에 대선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그랬고 정치를 싫어해서 딸들에게도 정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원해도 대선에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이든의 토론 성과는 민주당 후보들한테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투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특별히 대선 때 뽑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주장관, 시의회, 어쩔 때는 주지사, 상해의원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씩 뽑는 게 아니라 아예 당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당을 뽑으면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대통령 당을 안 뽑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표를 덜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민주당은 바이든 토론 성과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바이든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선에서 진짜 물러날까요? 오바마는 바이든을 아직도 지지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바이든도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한테 지는 것은 거의 확신처럼 보이니까 개빈 뉴섬이 대선에 바이든 자리를 차지할 확률은 높은 것 같습니다. 개빈 뉴섬이 트럼프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대통령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바이든 정부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옛날부터 당이 뽑은 사람이라 올해 대선에 도전하건 2028년에 도전하건 언젠가는 대선에 도전할 거고 대통령이 되면 당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니까 바이든과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다 좋아질까요? 그것도 아니라 미국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을 없앨 거라고 말을 벌써 했고 트럼프는 금리를 스스로 정하는 게 낫다고 벌써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연준 의장 자리에 놓고 금리를 바로 내리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단기에는 경제에 좋은 소식이니까 트럼프가 부호마켓을 더 오래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훨씬 높아지기 시작해서 스택플레이션이 생기고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지는 게 전문가들한테는 걱정입니다. This is a war that never should have started. If we had a leader in this war, he led everybody along. He's given $200 billion now or more to Ukraine. He's given $200 billion. That's a lot of money. I don't think there's ever been anything like it. Every time that Zelensky comes to this country, he walks away with $60 billion. He's the greatest salesman ever.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미국한테 돈이나 무기를 못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비를 더 안 내면은 한반도에서도 미군을 뺄 확률이 높아지니까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면은 지정학이 어떻게 풀릴지 불안감이 높아지죠. 이번 주에는 주식에 대한 특별한 소식은 별로 없었는데 나온 소식은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거에 대해서 또 확신시켰습니다. 그것은 미국 소비자들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PCE가 공개됐는데 예측 2.6%에 딱 맞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고 제일 큰 뉴스는 목요일에 워그린스가 20% 하락했는데 미래 소비자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서 이익 지치금을 낮췄고 금요일에는 나이키도 거의 20% 하락했는데 13년 만에 제일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나이키도 워그린스와 같이 소비자에 대해서 경고를 줬고 7월 달에 주식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미국 경제는 점점 나빠지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빅스는 아직 12위에 머물고 있네요. 바이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비자들은 약해져가는 사인을 점점 많이 보이는데 빅스가 아직 이렇게 낮은 게 희한하네요. 다음 주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금요일에 나오는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저번에는 실업률이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4%를 찍었는데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실업률은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실업률이 4% 이상으로 나올지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4% 이하로 나오게 할지 다음 주에 나오는 데이터 중 제일 궁금한 데이터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